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3일에 일어났던 내란,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에 일어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으로 인해서 그동안 6개월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마침내 윤석열 정부가 이제 끝나고 타도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가 어제부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현재 현안 과제로 있는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또 과거에 우물쭈물하고 시간 조절하고 뭐 속도 조절하고 여론이라든가 이런 눈치 보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실패로 끝나버린 문재인 정부, 이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 정부는 과연 개혁에 성공할 것인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여망도 굉장히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 의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충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후반부 거의 2년을 남겨놓고 의석이 180석에 육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국은 우물쭈물하고 뭐 시기를 본다든가 여론이라든가 역풍이라든가 이런 헛소리들을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난 2년 반, 그러니까 3년이죠. 지난 3년간을 굉장히 고통 속에서 국민들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의 조건은 그때보다는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개혁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은 훨씬 강고하고 또 개혁의 필연성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의구심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점의 주제는 이재명 정부가 과연 출범은 했는데 개혁에 성공할 것인가 하는 이 주제로 점을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괴를 얻었느냐, 요 지화명의, 이 괴를 우리가 명의괴라고 합니다. 괴명이 명인데, 천간에 있는 것은 지괴고 아래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상괴는 지괴라고 하고, 요거 하괴는 이괴라고 해서 불을 상징합니다. 요것은 천간은 땅을 상징하죠. 땅을 상징하고, 여기 하괴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 그래서 요런 괴인데, 이것은 이제 주역에서 36번째 괴가 됩니다. 주역은 총 64개의 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36번째 괴인데, 지화명리 괴를 얻었는데 그 중에서 초요가 첫 번째 제일 밑에 있는 이 초요가 동했어요. 그래서 이 괴를 해석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 과연 성공리에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괴를 한번 보면은 상괴, 상괴는 지괴고 하괴는 이 불을 상징한 태양을 상징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 물상은 뭐냐 했을 때 땅 속에 태양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가 진 일모래상입니다. 그것은 현재 일모래상인데, 현재 이 윤석열 정부가 바로 끝난 이 시점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상괴는 지금 이 괴는 다 음료로 이루어져서 세 개의 효가 다 음료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양료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음료입니다. 그래서 상괴가 모두 음료로 이루어져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최종 끝난 시점, 그거를 이 괴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상괴가 모두 음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괴는 그러니까 상층부,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한 강요나 이런 모든 상층부 리더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능하고 유약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 그런 것을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무능하고 유약한 지괴 아래에 백성이죠. 이괴는 이괴인데 이걸 이괴라고 합니다. 이게 불을 상징해요. 이 불이 태양이 땅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능하고 유약한 지도자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땅 속에 지금 움츠리고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모습,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볼 때 초효가 동했고요. 괴사는 이 괴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지화명리라고 합니다. 지화명리. 이거를 이제 땅 지자를 써서 이거는 이제 불이죠. 그래서 지화명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화명리, 괴명리, 지화명리에, 그리고 괴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간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은 어려운 일을 점을 쳤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대상으로 점을 친 그 점이라면 이롭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끝에 있는 이 고들 정자, 이 발을 정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고들 정자는 지금 많은 이 주역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이거를 바르다, 그러니까 바를 정자와 비슷한 뜻으로 씁니다. 곧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 정자는 고들 정자로 일반적으로 지금은 어의가 변천돼 쓰지만은 갑골문, 그러니까 아주 고대 중국의 그 한자죠. 그 갑골문과 그 허신이 썼는 설문해자에 보면 이 정자는 우리가 보통 점을 친다, 점집에 가서 점을 친다 할 때 이 점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곧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곧다는 뜻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어려운 일에 바르게 하면 이롭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려운 일에 대한 점은 이롭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제를 점쳤을 때 어려운 일들을,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점을 쳤다면은 그 점은 이로운 점, 이 일은 잘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화명리계는 어려운 일에 대한 점은 이롭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 정자를 점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대에 동양의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2000년 이후에 학위를 받거나 했던 그런 분들은 다 이거를 바르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은 1930년, 그러니까 갑골문이 발견되고 난 직후부터는 이 글자를 바르다는 뜻으로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 점이라는 뜻으로 보통 사용합니다. 특히 주역에서는 이 정자는 곧다는 뜻이 아니라, 곧고 바르다는 뜻이 아니라 점을 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점자입니다. 이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 갑골문에 있고, 그 다음에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대체적으로 한문이라는 것이 서당을 통해서 좀 전수되고, 또 한문이라는 명맥 자체가 거의 끊겨져 있기도 했고요. 또 고증학의 혜택, 동양에서 일어났던 그 고증학의 혜택을 거의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옛날의 지식이죠. 그래서 이걸 곧다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은 이 지화명리계는 주역의 36번째 계인데, 괴명을 명리라고 합니다. 명리괴인데 이간정, 어려운 일을 점친 거라면은 이롭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개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유약한 지도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강요들, 그거를 상징합니다. 무능하고 유약한 이 음료로 이루어져 있는 상괴가 밝음을 상징하는 국민을 핍박을 해서 이렇게 숨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몰, 해가 진 상태,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암흑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은 거의 암흑시대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초효가 동했습니다. 초효가 동했으니까 개혁이 이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어려운 일이 맞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점쳤으니까 이롭다 그러니까 개혁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을 내자면. 그런데 초효가 동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명리우비 수기 군자우행 3일불시 유유왕 주인 유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명리라는 괴명이, 여기도 명리가
명리가 나오는데, 명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밝음이 상처 입었다, 그러니까 이 자를 상처 입었는 거로 생각을 해서 밝음이 상처 입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것도 해석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원래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명리라든가 이 괴사의 배경은 뭐냐면, 이 명리계의 괴사와 이 효사의 배경이 되는 건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 배경은 중국이 역사가 제일 처음에 하나라가 기원전 2000년쯤에 성립이 돼 가지고 있었다가 1500년쯤에 망하고, 그 상나라, 또 은나라라고도 하죠. 은나라, 이 상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주나라가 대체로 한 1100년, 이 무렵에 주나라가 성립해서 기원전 1100년입니다. 그랬을 때 이 상나라, 또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은나라죠.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입니다. 주. 마지막 왕의 이름이 주왕이라는데, 주왕인데 이 주왕이 보통 폭군의 대명사거든요.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괘입니다. 이 점괘 명리라는 괴가.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명리가 밝음이 상처 입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명리계가 명리라는 저 뜻이 그대로 글자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 밝음이 상처 입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현대 고증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역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밝음이 아니고요. 요 명자는 운다는 뜻입니다. 운다. 울명자예요. 울명자를 빌려 쓴 것이고, 요 이자는 꿩치자입니다. 꿩치자. 이 꿩치자, 그러니까 명치라는 거, 우는 꿩이라는 뜻입니다. 명리가 우는 꿩, 그러니까 주나라의 마지막 왕 그러니까 은나라죠.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이라고 합니다. 이 주의 시대에, 그러니까 기원전 1100년 무렵이에요. BC 1100년 무렵에 은나라가 막 몰라 그래서 망하는 그 상황, 굉장히 나라가 기울어서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을 꿩이 우는 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명리라고 했지만 울명자와 꿩치자를 빌려서 그냥 명리, 이 글자를 대신 이렇게 쓴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는 꿩 이런 뜻, 그대로 이제 괴명을 붙이면 명리라고 하지만은 의미는 우는 꿩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우는 꿩이냐? 마지막 왕 그 은나라 31대 왕이 주왕 이후에 이제 은나라는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태, 그 상태라서 우는 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명리 우는 꿩이 날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밝음이 상처 입은데 날아간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명리 우비 그러면은 밝음이, 여기처럼 뭐 밝음이 상처 입었다, 명리를 보통 밝음이 상처 입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밝음이 어떻게 날아갈 수 있겠어요? 날비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는 꿩이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익,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거죠. 그 날개를 떨어뜨린다는데, 요거는 백서주역에서는 여기 이 글자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여기 좌자, 그러니까 왼쪽 날개를 떨어뜨린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지금 우리가 접했었던 거는 수기익인데, 그 1980년 한 20, 30년 됐죠. 그때 발견된 마왕태에서 발견된 백서주역이 있는데, 비단에 쓴 주역이에요. 옛날 무덤에서 발견된 건데, 거기에는 요 좌자가 들어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빠졌는 거를, 그동안에는 이제 그 수백 년을 좌자가 있는 상태로 했는데, 거기서 발견된 좌자가 빠졌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수기익, 수기좌익 어느 쪽으로 해도 뭐 괜찮은데, 어쨌든 날개를 그대로 하면 좌자가 있는 걸 하면 왼쪽 날개를 떨어뜨린다 이런 뜻이 되죠. 왼쪽 날개를 기울였다. 그 다음에 군자가 가는데 3일을 못 먹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가 지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꼭 3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3일만 못 먹은 게 아니고 여러 날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개혁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날,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그런 아주 저항이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유유왕 주인유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우리 시대로 지금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얘기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효사에서 초효의 효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줄은 이재명 대표와 지금 대표로 된 이재명 정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 요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강요들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밑에 줄 요거는 유유왕 주인유언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갈 곳이 있으니 주인유언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언할 때 이 언자는 또 보통 말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원래가 이제 이 건자입니다. 허물 건자인데 이 건자를 빌려 쓴 거죠. 이제 은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주인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갈 곳이 있는데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다시 재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갈 곳이 있다. 그러니까 갈 곳이 있는데 어디겠습니까? 감옥밖에 없거든요. 갈 곳이 있으니 그건 왜 그러냐? 그 주인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개혁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특검법이 지금 막 통과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서 재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개혁을 하는 과정이 생각처럼 그렇게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코스를 거쳐서 개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화명의계는 주역의 36번째 괴고요. 우는 꽝입니다. 이게 발금이 상처 입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는 꽝이 이제 그거를 주제로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 이 주왕의 몰락을 얘기하고 있는 그 배경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보면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어쨌든 이 괴는 어려운 일에 대해서 점을 친 것은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점친 게 맞고 그래서 개혁은 이루어질 건데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 이 군자가 그거를 군자가 행하는데 3일간 그러니까 여러 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유왕 주인유언 갈 곳이 있는데 그것은 그 주인의 잘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그 강요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다 처벌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렇게 될 일인데 요 은자는 허물건자입니다. 허물건자. 은이를 말씀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허물건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 구절이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코스에 와 있지만은 개혁은 이루어질 것이고 굉장히 많은 저항과 또 반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뚫고 개혁을 또 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개혁은 어찌됐든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정치 이런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개혁이 성공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개혁이 이루어지려면은 적어도 이달 안에는 검찰, 법원, 언론개혁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언론사 중에서 가장 큰 언론사 하나 정도는 폐간시키거나 방송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정도의 강력한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언론을 개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항상 이런 상황이 되면 언론은 맨날 하는 말이 언론 자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잘못된 보도를 하고도 처벌이 안 되고 언론사가 처벌되지 않고 또 언론사의 사주들이 처벌되지 않으면서 대형 언론사 중소형도 마찬가지지만 대형 특히 언론사가 그렇게 함으로써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든 말든 우리는 또 그때 가서 또 언론 자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유리하게 끌고 가면서 유야무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서 제일 큰 언론사 하나 정도는 폐간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만 언론 개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 달 안에 검찰과 법원과 언론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처벌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하지 않고 뭐 시기를 조절한다든가 사회적 논의를 한다든가 뭐 보복을 안 한다든가 뭐 통합이 중요하다 경제가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버리면은 6월달을 넘어가는 순간에 이미 이 개혁은 거의 좌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신속하게 여론이 좀 나쁘고 뭐 좀 무리수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들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더는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혁을 하는 과정에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말들이죠.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든가 정치 보복은 절대 안 된다든가, 또는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다수 있어, 그러니까 거의 190석 야당이 가지고 있는데 이 의석을 밀어붙여서 법안을 막 통과시키면은 분명히 독재 뭐 이런 말들이 나올 것이고, 또 정치 보복, 특검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치 보복이다 이런 말들로 해가지고 포장이 돼, 거기에 또 언론이 지금 보수 또는 거대 언론들이 여기에 동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론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또 언론 자유 이런 게 가지고 언론 손을 못 대게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6월 달에 아직 좀 어수선한 시기에 재빨리 이런 거를, 법안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특히 법원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검찰과 법원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게 중요하고, 그 와중에 뭐 경제가 중요하던, 경제는 이런 거 개혁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많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런 개혁을 우선시함으로써 경제도 살아나고 모든 국민 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언론 자유가 획득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든가 역풍을 우려한다든가 여론이 어쩌고 하는 이런 말, 또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섭죠. 사실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저항 세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돌파하려면은 좀 어수선한 시기에 좀 부족하더라도 6월 중에 중요한 개혁 법안들은 다 법안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고 난 후에 뭐 여론을 다독일 수도 있고 뭐 해볼 수 있는 걸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출범을 했는데 과연 개혁에 성공할까 하는 그 주제로 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화명리계 초효가 동의하는 그 괴사와 효사를 해석하면서 개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내다봤습니다. 결론을 내자면은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성공을 하려면은 여기 제가 선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처리한다면은 아주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재명 정부는 개혁에 성공할 것이라는 주제로 제가 주역 점괘를 다루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